강남터미널의 운영사는 고속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대기업인데 아시나요? 그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을 강남에 짓도록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역 차별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문 닫은 상봉터미널을 보며 안타까웠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대표적인 버스터미널로 강남터미널을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링입니다. 여기에서는 강남터미널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의 고속버스 관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탑7 시작하겠습니다. 7위, 경부선, 호남선 각 터미널 옥상에는 공원이 있다. 경부선 터미널 건물은 1, 2층의 고속버스 관련 시설과 상층 부의 의류, 꽃 도매상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층에 옥상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10층 옥상에는 터미널이 많은 버스가 이동하는 모습과 강남 성모병원, 반포동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좋은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쉼터뿐만 아니라 천주교 성당도 있고 맛있는 식당가도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호남선 터미널 11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도 옥상 공원이 있는데요. S가든이라고 합니다. 식당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심 속의 꽃나무와 더불어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빽빽한 빌딩 숲에서 이처럼 탁 트인 공간도 많지 않습니다. 고속버스를 탈 계획이라면 조금 일찍 나오셔서 경부선 터미널 10층, 호남선 터미널 11층으로 한번 올라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위, 강남터미널의 운영사는 네모다. 대부분의 기차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운영합니다. 지하철역은 해당 노선의 운영사가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당산역은 2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와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역 안에 두 운영사의 사무실이 각각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터미널은 어디에서 운영할까요? 기차역처럼 공공기관에서 운영할까요? 버스터미널은 다른 교통기관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운영합니다. 수원버스터미널은 KD 운송그룹, 속초고속버스터미널은 동부고속 등 보통 버스회사가 터미널을 같이 운영합니다.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터미널 부지에 차고지를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있는 소규모 버스터미널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시골의 작은 버스터미널은 터미널보다 버스 정류장 성격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버스 회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강남터미널의 운영사는 어디일까요? 경부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센트럴시티터미널 모두 신세계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세계백화점의 신세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업계의 백화점이 왜 운수업계의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할까요? 백화점 영업과 버스터미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버스 영업을 전혀 하지 않는 신세계는 강남터미널뿐만 아니라 동서울터미널, 동대구터미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등도 운영합니다. 최근 금호고속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케어도 인수했습니다. 신세계가 처음부터 강남터미널을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세계가 강남터미널을 인수한 이유는 롯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와 롯데 간의 버스터미널 인수전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위, 신세계가 센트럴시티를 인수한 후 호남선 터미널은 좋아졌을까? 신세계는 2012년에 호남선 터미널, 2013년에 경부선 터미널을 인수했습니다. 신세계가 사업 영역을 버스 터미널로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신세계 강남점을 롯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센트럴시티 인수 후 리모델링을 해서 터미널을 럭셔리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된 고객은 서민입니다. 그러므로 터미널은 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특히 버스 타기 전에 빠르고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 패스트푸드점, 김밥집, 빵집 등은 쫓겨났습니다. 심야버스를 타기 전에 무언가 먹으려면 밤에 여는 식당이 없어서 옆에 있는 경부선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줄을 길게 서야 하는 유명한 맛집이나 조리 시간이 길고 한 끼에 몇만 원이나 하는 고급 식당은 터미널과 맞지 않습니다. 버스 여행을 하면서 읽을 책을 살 수 있는 서점도 없어졌습니다. 신세계가 인수하기 이전에는 버스터미널이 주인이었고 백화점이 세입자이었는데 오늘날은 신세계 백화점 옆에서 버스터미널이 새빵살이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임대료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점포를 우선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강남 땅에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은 공공시설입니다. 이곳의 땅과 건물은 법적으로 터미널과 그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터미널은 버스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채워져야 하는데 럭셔리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어울리는 곳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4위 강남터미널은 서울특별시가 계획한 최초의 버스터미널이다. 대부분의 버스터미널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합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역시 신세계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사업 영역인 버스터미널에 서울시가 왜 끼어들었을까요? 1969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전국에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서울에 각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서울 시내에 고속버스터미널은 무려 8개나 있었습니다. 서울역, 종로 2가, 을지로 3가, 충무로 3가, 동대문 등 시내 한복판에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이 터미널을 출발하는 수많은 고속버스는 시내 교통 정체의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74년에 구자춘 서울시장이 부임할 당시 고속버스 터미널은 하나 줄어 7개였습니다. 터미널은 대합실이나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터미널 부지도 좁아서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흑석동에 공영차고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자춘 시장은 1976년 부임 2년 만에 시내 7곳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하나로 합쳐서 아무것도 없었던 강남에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강남 종합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강남 터미널입니다. 처음에 개장할 때는 여의도 환승센터처럼 기둥에 지붕만 있는 승차장 3동과 300평 규모의 공동정비구만 달랑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이 3개 노선이나 들어가지만 그때는 지하철커녕 서울 시내로 이어지는 반포대교, 남산터널도 없었습니다. 시내버스만 있었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지방에서 강남터미널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강남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반포대교와 남산터널이 없으니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멀었고 택시 합승은 기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까지 오면 도로는 배수가 나빠서 물이 흥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강남에 버스터미널만 덩그러니 지어서 시민들은 고속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했지만 그 당시는 군사정부이어서 가능했었던 밀어붙이기식 서울시 행정이었습니다. 3위 고속버스 터미널은 네모 때문에 강남에 지어졌다. 구자춘 시장은 시내 7곳의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를 키스트에 연구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동대문, 서소문, 당산동, 반포동 등 4곳에 분산해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자춘 시장은 반포동에 하나로 합쳐서 이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서울의 인구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까지 10년 동안 서울 인구가 3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 강이 방어전선 구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군은 밀려오는 북한군을 막으려고 한강 다리를 끊었고 낙동강 방어선은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에서 가까운 종로, 용산, 마포 등 서울의 한강 이북 지역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한강 이북의 서울 시내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구자춘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계획에 협조하기 위해 키스트의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반포동에 7개의 터미널을 하나로 합쳐서 이전했습니다. 한강 이북의 서울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전쟁을 대비해서 비워야 할 곳이므로 터미널 및 어떠한 시설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포동 터미널 부지는 5만 평으로 나머지 3곳을 합쳐도 5배 이상 넓습니다. 오늘날 강남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해보면
생각하면 그 당시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버스터미널로 지정한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닐까 합니다. 2위, 지역차별 때문에 터미널을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누어 짓지 않았다. MZ세대 구독자님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호남선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무려 2000년까지 2층짜리 가건물이었습니다. 1981년에 준공한 경부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상 11층, 지하 1층의 세련된 건물로 당시 승차장이 1, 3, 5층에 있어서 고속버스가 건물을 돌며 오르내리는 모습도 장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터미널 건물의 안전 문제로 모든 승차장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호남선 터미널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20년이 넘도록 서 있었습니다. 정말 지역차별 때문에 호남선 터미널을 그렇게 오랫동안 신축하지 않았을까요? 1995년에 서울시장으로 민주당의 조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도 말입니다. 1976년 구자춘 시장이 시내 7곳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반포동으로 합쳐서 이전할 때 당시 용산에 있었던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의 30% 정도인 35개 노선도 같이 이전했습니다. 반포동 터미널 부지가 시내 7곳의 터미널을 모두 합쳐도 몇 배 이상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쪽 2만 평은 시외버스 터미널, 동쪽 3만 평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개장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모두 있으므로 당시 이름은 강남종합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강남종합버스 정류장은 개장하자마자 이용객 폭증으로 그 넓은 땅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또 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 반포동 일대는 이 버스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지 서쪽 시외버스 터미널을 서초동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남부터미널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초동으로 이사간 서쪽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에 동쪽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경부선과 함께 있었던 호남선, 영동선 노선을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로 추후 경부선과 호남선을 합쳐서 새 터미널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이해 당사자가 많아서 두 터미널을 하나로 합치기 어려웠습니다. 1위, 1979년 호남선 터미널 건축 계획안은 경부선 터미널보다 훨씬 더 멋있었다. 부지가 좁아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서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은 임시 조치로 동쪽의 경부선과 서쪽의 호남선, 영동선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후 호남선 터미널은 율산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율산은 원래 서쪽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시외버스 터미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호남선 고속버스 터미널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나뉘어진 두 터미널을 합치려고 애썼지만 운영 주체가 다른 두 터미널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경부선 터미널은 고속버스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율산은 서울대 출신 20대 청년사업가 5명이 모여서 시작한 회사로 창업 4년 만에 재계 순위 13위까지 올랐던 신화와 같았던 대기업입니다. 율산은 주식회사 서울종합터미널이란 법인을 세우고 쇼핑몰, 호텔 등 상업시설을 갖춘 20층 규모의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이루어진 터미널을 계획했습니다. 오늘날의 롯데몰이나 스타필드와 같은 쇼핑몰에 호텔을 더한 형태로 의류, 꽃 도매상가가 중점인 경부선 터미널과 비교하면 훨씬 미래지향적입니다. 그 당시에 몰을 생각해 내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면 오히려 경부선 터미널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산그룹의 부도로 공사는 시작도 못한 채 호남선 터미널은 20여 년을 가건물로 버텨야 했습니다. 여기는 호남선 터미널 11층 S가든입니다. 이상 강남터미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스터미널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인수전을 다뤄보겠습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뜬금없이 버스터미널을 놓고 왜 싸웠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구독해주셔서 좋아요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